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기술 분석을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해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모순 분석을 활용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순, 영어로는 contradiction이라고 하고요. contra, 이게 뭔가 반대되는 이라는 거죠. 예, 한자로 하면은 창모와 방패순입니다. 다들 이 이야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인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렇게 팝니다. 이 창은 엄청 날카로워서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엄청 단단해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습니다. 했더니 여기 있던 사람이 이야기해줘.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시오 라고 해서 나온 말이 모순이죠. 예, 뭔가 서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상반된 요구 상황이 있는 경우죠. 예,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특성이나 값들 간의 충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순. 저희 트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러시아 과학자인 겔니히 알트슐러가 창안한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해결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이 안에서 이제 발명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의 이상의 모순이 존재하는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모순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 모순, 두 번째는 기술적 모순,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모순입니다. 각각의 모순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행정적 모순입니다. 자, 행정적 모순은 뭐냐면요. 해결자에게 부과된 상반된 요구 상황으로 이상과 그리고 현실 사이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어떤 회사에서 수익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목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상태. 올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걸 모르는 상태죠. 즉, 현상은 있지만, 문제 현상은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모르는 상태를 행정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술적 모순이나 물리적 모순으로 변환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기술적 모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technical contradiction이죠. 자, 그래서 기술 시스템에 부과되는 상반된 요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뭔가 서로 상반되는 요구 상황이에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 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보면 쉽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조건에서 이 A라는 녀석을 개선을 시키면 B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조건에서는 A라는 현상이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B라는 조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 즉, 이 조건, 서로 모순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 특성들이 이거에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자, 이게 바로 모순인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 기술적인 모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전기차 요즘 많이들 타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전기차에 보면 핵심 부품은 요 안에 있는 배터리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를 놓고 봤더니 자, 배터리가 가지는 특성, 이제 배터리의 크기가 있죠. 자, 배터리가 큰 거와 작은 거, 얘네는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얘네는 모순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배터리가 크면은 뭐가 좋냐? 주행거리가 올라갑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 핸드폰 오래 쓰듯이 오랫동안 탈 수 있는데 나쁜 건 뭐냐면 얘들 다 충전시키는데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반대 조건인 저희가 뭐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반대 조건인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작으면 충전 시간은 개선이 되는데 주행 거리가 악화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얘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습니다. 전 포장용 박스를 봤을 때 얘가 두꺼우면 강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얘가 두꺼우니까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져서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특성, 강도와 무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 이게 모순간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편의점의 예를 보면은 물건 파는 게 많으면은 고객들이 좋아하겠죠, 여러 가지를. 근데 얘가 또 많으면 재고 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객 만족과 재고 관리 사이에 또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액정이 크면 보기 좋죠. 가독성이 올라가는데 무거워지겠죠. 휴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액정이 작으면 휴대성은 올라가지만 가독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로 모순이 되는 조건이 특성이 되게 됩니다. 두 개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뜻이죠. 자, 이게 기술적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모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특성값이 갖는 값들 사이의 모순이에요. 하나의 특성값이 갖는 그래서 하나의 특성에 부과되는 상반된 요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하나의 특성 A가 서로 상충되는 A와 마이너스 A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게 불가능한 상황, 이거를 우리는 물리적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거.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죠. 또 커야 되는데 작아야 되는 거. 그리고 많아야 되는데 적어야 되고, 뜨거워야 되는데 차가워야 되고, 무거워야 하는데 가벼워야 되고, 높아야 하는데 낮아야 되고, 단단해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값, 이런 어떤 특성을 상반된 값을 가지는 걸 우리는 물리적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전기차의 배터리로 돌아와서, 자, 주행시간을 올리려면 배터리는 커야 되죠. 배터리의 크기라는 특성은 커야 되는데 충전시간을 감소시키려면 이 특성, 배터리의 크기라는 특성은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 크기라는 특성은 커야 되는데 작아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모순인 상황인 거죠. 물리적인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보면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 바퀴가 달려 있죠. 자, 안전하게 내리려면 이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공기 중에서 이제 공중에서 비행을 할 때는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얘는 없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커피 잔을 보죠. 커피가 있으면, 자,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 따뜻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거를 잡을 때 편하게 잡으려면 차가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물리적으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특징, 물리적인 모순 상황입니다. 자동차 프레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프레임 같은 경우도 안전하려면 얘가 두껍고 무거워야 돼요. 근데 연비가 높이려면 얘가 가벼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물리적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모순하고 물리적 모순을 살펴봤었고요. 그럼 이 기술적 모순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술적 모순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것들과 같죠.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모순을 분석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문제 정보 수집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기술적 모순을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 영역에서 모순을 먼저 찾아야겠죠. 찾은 다음에 이렇게 양식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TC, Technical Contradiction의 약자겠죠. TC1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개선되는 특징 A가 있을 거고요. 악화되는 특징 B가 있을 겁니다. 반대적 경우 Technical Contradiction 2에서는 반대 조건을 가지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개선되는 특성이 있을 거고 악화되는 특성이 있을 텐데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모순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 표를 작성하고 나면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T1이나 T2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고 고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고른 선택의 이유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난 후에는 이제 이게 선택되고 나면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진짜 문제 정의는 이제 이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T1을 선택했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특성을 개선하는 게 있는데 B라는 특성을 악화시키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 정의는 조건 C를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만 B의 특징도 개선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 얘네가 또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반대 조건 -C를 만족하지만 특성 A도 개선되는 기술 개발하자라는 진짜 문제 정의문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전기차로 돌아와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모순을 분석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TC1은 큰 배터리를 장착하면 주행거리는 올라가고 충전시간은 떨어집니다. 또한 작은 배터리 -C가 되죠. C를 하면 충전시간은 감소하지만 주행거리는 떨어지게 되죠. 예, 이거를 잘 올라갔다고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고민을 하겠죠. 아, 뭐가 더 중요한가 했더니 전기차에서는 이 주행거리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럼 우리는 TC를 선택을 해야 된다. TC는 큰 배터리, 큰 거를 선택하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자동차의 전체적 성능 평가에서 한번 충전한 다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모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진짜 정의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얘를 하지만 단점이었던 얘도 개선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문제 정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큰 배터리를 장착하지만 충전 시간도 짧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자가 진짜 문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진짜 문제 정의 방법처럼 이제 Y, 목적을 기술할 수도 있죠. 뭐뭐를 위해 뭐뭐를 하자라는 얘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기술적 모순을 통해 이제 내포한 단점 자체가 그거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목표와 중복되는 경우 그게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이 목표와 중복되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y를 생략하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배터리를 장착하지만 충전 시간이 짧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자가 진짜 문제 정의문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행기 날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의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날개를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더니 공기 저항이 커져서 비행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 모순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할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집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날개가 긴 것이 좋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양력을 증가시키면은 이착륙의 효율이 증가하는 거고요. 하지만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날개는 짧은 것이 좋다입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모순, 날개가 긴 것과 짧은 것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술적 모순에서 TC1은 날개가 길면 이착륙 할 때 효율이 좋다, 양력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단 비행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대되는 조건 -C죠. 짧은 경우에는 비행 효율은 좋아지는데 이착륙 효율이 낮아진다, 양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기술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나요? 자, 저희 예제에서는 TC1을 선택했습니다. 긴 걸 선택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비행기 사고가 이착륙 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착륙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자, 그래 TC1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문제 정의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하지만 얘를 하지만 얘도 개선하자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날개가 길지만 비행 효율도 좋은 비행기를 개발하자 라고 진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정의문 자체가 y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자 정의를 위해서 나온 비행기가 이런 거죠. 이륙할 때는 이렇게 펴주는 거야. 날개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날개를 펴주다가 실제 비행할 때는 여기를 접어주는 이런 비행기를 개발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보면은 저희 날아갈 때 보면 처음에 이륙할 때 보면 뭐가 막 펴지는 거 날개 근처에 볼 수 있거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술적 모순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물리적 모순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모순을 분석해서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도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기술적 모순과 똑같죠. 여기만 물리적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모순 상황을 도식화하는 과정이 들어간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정보 수집하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물리적 모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 핵심 영역, 중요한 영역을 찾아서 거기서 물리적 모순을 먼저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특성값이냐? A라는 특성값이고요. 우리가 이 모순이 된 상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 A를 A가 돼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적이죠. 왜 얘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목적을 우리는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일 때 필수 요건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이 필수 요건 2번으로 적게 됩니다. 뭐 하려면 얘가 돼야 되고 뭐 하려면 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모순 상황을 도식화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모순 상황 필수 조건 특성값을 확인했었죠. 특성값에 관련된 조건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특성값 이 A에 대해서 이게 A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A일 때가 서로 모순적인 물리적 모순 상황이고요. 자, 이거 해야 되는 이유, 목적, 필수 조건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 A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거고요. 마이너스 A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기술적 모순 상황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필수 조건 1과 2를 모두 만족시키는 걸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최종 진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한 물리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도표화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도표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필수 조건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성값 A를 갖고 필수 조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대 특성값 마이너스 A를 갖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자. 즉,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라고 문제 정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정의문처럼 이제 y를 적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뭐뭐뭐뭇을 위해서 이걸 하자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물리적 모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문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자체가 목적이 해당하므로 우리가 이 y는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를 테니까 예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밀짚 모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짚 모자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자, 밀짚 모자 봤더니 이 챙이 있죠. 밀짚 모자에는 챙이 크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지만 근데 얘가 크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을 문제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자, 일단 정보를 좀 수집해야겠죠.
자, 그래서 수집한 정보는 챙은 최소 7.5cm 이상이 되어야 되고 15cm 정도일 때 차단 효과가 제일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일반 밀집은 복원력이 좋지 않으므로 접거나 누르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모순 분석하는 이런 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의 특성은 창의 크기고요. 크다와 작다 두 가지 모순되는 물리적 특성이 됩니다. 자, 커야 되는 이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이게 필수 조건에 들어가게 되고요. 작아야 되는 이유, 휴대 보관이 편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이렇게 필수 조건 1번과 2번도 도출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리적 모순을 기반으로 우리가 모순 상황을 도식화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일단 창의 크기가 크다, 작다라는 물리적 모순을 분석을 했고요. 그에 해당하는 필수 조건도 분석을 했습니다. 큰 거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커야 되고요. 작은 거는 휴대성과 보관성을 위해서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기술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외선 차단도 잘 되지만 휴대 보관도 편한 것,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 만들자라는 게 최종 목적이 될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진짜 문제를 정의해 보면 다음처럼 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크고 휴대 보관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작은 밀짚 모자를 만들자. 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만들자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 정의가 되죠. 자, 이런 문제 정의를 통해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착용할 때는 넓은 챙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지만 얘네를 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형태의 모자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런 실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리적 모순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보면은 저희 기술적 모순과도 물리적 모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너무 이것들을 너무 떨어뜨려 생각한다기보다 이렇게 모순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물리적 모순과 기술적 모순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정의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고 진짜 문제를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좀 더 창의적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